네, 이슈플로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CPI와 PPI를 통해서 물가 안정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확인을 했지만 경기 불안과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죠. 이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쪽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까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중국의 4월 가계저축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무려 1조 2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230조 원가량이 급감한 건데요.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던 중국의 가계 예금 감소는 이번이 2022년 10월 이후로 처음이며 규모로도 2021년 7월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4월과 7월, 10월에 예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위안화 예금 감소가 중국인들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 11시에 발표된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전달인 10.6%를 상회한 18.4%로 나온 상황이죠. 이렇게 중국 경기는 정말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선 걸로 봐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중간 점검인데요. 관련 주들과 또 투자 전략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는 두 자릿대로 2개월째 올라가고 있고 산업 생산과 실업률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크게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우리의 기대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간 점검을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중간 점검 들어가 봅니다. 세 가지로 나눠 보겠고요. 자, 우선은 회복이 되는 중국의 소비 심리. 저 사진 뭐죠? 어쨌든 반응이 나오고 있는 관련주 중국의 이런 리오프닝 투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간 점검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관련주들이 약간의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사실 올해에는 그렇게 이제 이 반응이 없었던 그런 이제 섹터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중국과의 또 현 정부와 약간의 이 불편한 어떤 이 감정 싸움들. 네, 그 다음에 뭐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양의 어떤 이 목표치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올해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주들이 중국의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이미지가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병원 아닙니까? 사람 쓰러져 있어가지고. 병원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한창 걸렸을 때 그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병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누워 있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화장실인데 이제 너무 많이 놀러 다녀서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있을 데가 대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텔 같은 게 없어서 화장실에서 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실에서 아예 이제 숙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이제 여행 심리가 상당히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관광객 추이입니다. 관광객 추이인데 지금 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회복률이 44.6%에 달했어요. 제가 집에 갈 때 이제 시청역 잠깐 이제 들러서 가거든요. 갈아타는데. 1호선 쪽인가요? 네, 시청역에서 갈아타는데 시청역에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새.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국 여행 회복률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2023년 3월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 추이거든요. 보게 되면 이게 많이 올라온 거 맞습니까?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코로나 이제 직전 대비해서 14.4%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명 정도는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눈이 가는 게 사드 사태 전에 네. 그리고 사드 해빙기 때 이럴 때에 비교하면 진짜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그렇죠. 눈에 확 띄게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살짝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현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 간에 대만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제 중국 쪽에서 발언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단체로 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보따리상들도 오고 하는데 네.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소규모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세로 접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여행, 관광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수혜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면 4월달 소매 판매율도 나왔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3월달부터 해가지고 두 자릿수로 퍼센테이지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좀 빠르다. 뭐 이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4월달 이번에 나온 게 예상치보다도 많이 이제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분명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디에서 가장 빠르게 조금 이 회복이 되고 있느냐고 했을 세부적으로, 때 예. 일단 외식 쪽. 네, 이제 그냥 먹는 거. 그렇죠. 네, 먹는 쪽에 이제 좀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판매,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여행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서비스업 쪽에 거의 대부분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보다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원래는 좀 철강 쪽이라든지 그렇죠. 리오프닝 쪽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이제 섹터인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그쪽에 지금 돈이 안 풀리고 그렇죠. 있네요. 서비스업 쪽으로 지금 네.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중국에 뭐 진출해 있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뭐 혹은 이제 뭐 KFC, 뭐 피자잇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런 브랜드들도 결국엔 다 외식업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데 쪽이 또 있네요. 또. 네, 그래서 네. 확실하게 조금 외식업 쪽이나 혹은 서비스업 쪽으로 돈이 많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외국에 쓰기보다는 그냥 이 소비 심리를 국내에 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실제로 이번에 제가 올해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중국의 지금 현재 리오프닝 정책은 소비 순환에 대해서 맞추어져 있다. 그렇죠. 국내에 이제 소비를 조금 더 선순환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집안 말씀드렸었잖아요. 단속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 소비 심리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정책적인 부분이 하나 나왔었죠. 예. 뭐였냐면 이제 식약처에서 중국을 최근에 이제 갔다 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장품 규제 기관과 네. 중국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화장품을 허가하거나 혹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너무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게 정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리오프닝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리오프닝 쪽의 수혜를 보는 쪽이 소비 심리 회복 쪽이구나. 서비스업 쪽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관광 쪽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관련주들이 뭐 호텔 신라라든지 그렇죠. 뭐 면세, 뭐 백화점 이런 관련주. 쪽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쪽은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안 늘어나니까 수혜를 별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뭐 화장품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련주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화장품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엔터 쪽은 지금 뭐 중국이라기보다는 워낙에 글로벌 이제 아닙니까? 네,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화장품 쪽에 이제 편승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여기도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실리콘2라고 봐야겠죠. 실리콘2가 지금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선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화장품들 기초에 원래 이제 좀 상승이 나왔었던 뭐 코리아나나 네. 혹은 뭐 토니모리는 괜찮네요. 그런데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한 번 딱 찔렀다가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흐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약간 종목별로 약간 화장품 내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네, 화장품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전통적인 화장품주들은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지 못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화장품 쪽도 이제는 완전히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최근에 대장은 실리콘2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실리콘2는 중국에 그렇게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어요? 네, 중국의 비중이 많이 높지 않고 글로벌 쪽으로 다 이 어느 정도 판매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이 우수히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쪽도 지금 상승률이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료기기 쪽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쪽도 혹은 리오프닝 쪽도 완전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네. 부분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약하다.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할까? 요게 지금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그 관광객 지표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네.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완전히 큰 너무 수치를 차이 보였잖아요. 나죠? 예.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태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도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국 내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내수 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네. 뭐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중국은 내수가 안 돌아가면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더욱더 활발하게 살려야 되는데 글로벌 쪽에서 약간 고립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고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내수를 살리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자국 기업 밀어주기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중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가 공세잖아요. 그렇죠. 네. 물량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 진출을 해 있기는 한데 중국 기업들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싼데 기술력도 뭐 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또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싼데 좋아요. 약간씩은. 좋아지는 거죠. 조금씩은 그래서. 많이 따라 붙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사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요. 네네네. 디스플레이 쪽은 뭐 따라올까 했는데 다 따라와 버렸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죠. 뭐라 얄밉죠. 그래서 뭐 반도체도 그럴 거고 네네. 앞으로 중국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술력은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기업들도 결국에는 봤을 때 실리콘투가 왜 이렇게 대장으로 움직이느냐라고 그쵸.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중국의 비중이 낮으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 이 유통 쪽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이쪽이 가장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코스맥스도 어느 정도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긍정적인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장품 쪽도 완전히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리오프닝 쪽에 대해서 사실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면세점, 백화점, 뭐 혹은 호텔 이쪽 아예 안 가버리죠 지금. 그렇죠. 관심이 아예 없죠. 그리고 화장품도 가긴 가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반응 싹 나오다가 네. 이제는 다른 종목들은 다 죽어버리고 매우 일부 종목, 뭐 실리콘투나 뭐 코스맥스, 네. 뭐 뭐 말씀드렸던 토니모리나 이러한 종목들 일부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만족스럽지는 않다. 4월 예상치도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너무 넓게 범위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어느 정도 좁은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조금 살아있다 혹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실리콘2. 통상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화장품 다 쓸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굉장히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도 중요한데요. 리오프닝 투자 전략도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분명하게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해서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나쁜 건 어찌됐든 없죠. 소비가 증가하는 거니까 뭐 수출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일 거고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소비 심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분명하게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회복이. 네. 생각보다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코로나 이전에 성장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완전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차올랐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이제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트는 수급을 쫙쫙쫙 밀어줬는데 그 외에 코리아나나 뭐 혹은 그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화장품들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그날 차올랐다가 순식간에 또 수급을 빼버렸죠. 그렇죠. 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오후까지 수급 밀어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후에 수급을 또 쫙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윗꼬리를 그렸어요. 네. 그러면 수급을 그렇게 밀어주지 않으면 그날 딱 하루용 종목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의 이 전략을 꾸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장품도 전체적으로 수급을 다 받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매우 한 일부 종목, 두세 가지 종목만 수급을 그대로 받아주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섹터 다 마찬가지고 시장도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네. 종목 선별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평을 어느 정도 내리자라고 한다면 어제 상당히 좀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다시 그쵸. 한번. 네. 그러면서 60일선까지 깨버렸고 120일선을 확인하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힘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시장 네, 자체가. 네.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섹터도 이제 다 같이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고 힘이 약한 장세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 쪽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섹터가 지금 수급이 다 받아주는 섹터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화가 그 네. 안에서 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강세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도 종목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보니까 예. 지금 곡물 관련주들이 수급이 다 좋거든요. 그리고 18일 날에 이제 흑해 이 곡물 협정 연장하느냐 마느냐. 불확실성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곡물 관련주들이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생각보다. 협상에 빠그러질 확률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를 봐야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정도 봤을 때 네. 18일에 이제 흑해 곡물협정 연장하느냐 마냐 했을 때 그렇죠. 내일은 또 이를 이용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곡물 관련주 상승 나온다. 네. 시장은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 섹터 저 섹터 막 상승 빠르게 나오는데 그 이제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또 일부 종목만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민감한 것 같아요. 난이도는 높아요. 지금 네. 시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주도 섹터 출연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수급 쪽 이 개별 종목 위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리오프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대충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 내에서도 딱 갈 수 있는 그 몇몇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는 어려운 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게 투자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